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현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위중한 상태이죠. 또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 크게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폭락을 했단 말이죠. 해서 자, 오늘 아침 우리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미국 증시와 함께 또 동반 하락할 것이 크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증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현재 이 시각에 코스피 같은 경우 2.3%나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까지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의외죠. 어쨌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증시가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바닥을 찍고서 반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각도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특히 일반 개인들은 속수무책 현재까지 당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가 반등 나올 때를 감안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위험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빠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또 한번 휘청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놨지만 일반 개인들도 그와 관련돼서 좀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대여섯 가지 정도가 제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 점을 좀, 현재 감안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주요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삼성 우임방 및 특히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넷피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넷피스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현재 반도체 장비 중에 또 오늘 보면 테스가 좋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전번에 걸쳐서 현재 지금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파격적으로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원래 금리 인하는 정례 FOMC를 열어서 그것도 0.25%포인트씩 인하를 했던 것이 그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례 FOMC가 아닌 비상 소집을 통해서 또 0.5,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이 정도면 진짜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탄탄하다라고 자신했던 미국 경제가 위협당할 정도로까지 현재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파격적인 정책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고요.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더 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도 당연히 현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자, 일각에서는 그 현재 골드만삭스나 노무라 증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죄송합니다. 성장률이 2%대 정도가 아니라 1%대 그 이하로 0%대 내지는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상당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글로벌 IB 투자은행도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약간 끔찍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우상단에 작은 박스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 그래프 선물 지수의 틱 차트인데요. 매 시간 거래될 때마다 거래가 표시가 되는 이 차트가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를 보면 가운데 베이시스가 표시되어 있죠.
자, 베이시스는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이 건강한 그런 상승 장세일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그것도 크게 베이시스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전제 상황에 만만치 않다. 코로나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이것을 역베이시스 내지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반전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생겼지만 전제 상황을 낙관은 할 수 없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고 기본적인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상 변화는 상당합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2,300억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드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일 거래일 동안 4조 5,500억 원이나 쏟아냈던 그들이고 그 중에 절반 정도 2조 1,300억 정도는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도했던 그들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8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만큼 외국인들의 그동안 아주 대규모로 매도했던 것을 걷어들일 만큼 이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점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자, 환율을 보면 환율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늘 전일 대비 약 거의 10원 가깝게 내려가서 달러당 1185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전저점, 눌림목 저점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어요. 환율 시장은 먼저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라 진배 없을 정도로 환율 시장은 크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측면. 자, 그 점까지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그렇다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내성, 적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성을 형성하고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죠. 아직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조금씩 그와 관련된 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또 확진자 증가 속도 우리나라가 아주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 또 진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큰 호재가 될 소지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증상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요. 확진자의 대부분 80% 이상은 경증이라 하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 전파 속도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감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과 평상도로 동거하는 형태의 흔한 질병화 될 소지가 높고 그것을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질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단계는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길게 가면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무서워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부담은 부담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와 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네, 그만큼 정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동조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위험 때문에 지수가 한지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목 교체,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조, 전기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된 IT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 또 기타 전기차 관련주,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그전처럼 다시 반복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일단 시장 상황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특히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대비 전략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자, 원칙상 이런 장세, 시장 위험이 아주 커다랗게 시장을 위협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종목 교체보다는 전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종목 수가 많으면 종목 수를 줄이고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상 그것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네, 그런 가운데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에요. 선물 매도, 선물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숏을 걸고요. 베팅을 하고요. 또는 옵션 풋 매수,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옵션 풋을 걸어요. 풋 매수를 합니다. 그런 방법을 일반 개인들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 대형주 15개에 대해서는 개별 주식 선물이 있죠. 그 선물 매도 숏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매도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여 이자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공매도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된 잔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일부분 공매도가 현재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 개인들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는 금이나 채권, 달러, 엔 같은 안전자산을 매입해두는 방식도 있죠. 그중에 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 사실 권해드리고 싶은 가장 유력한 방법은 ETF, 지수 추정 펀드입니다. ETF, 인버스, 지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지수가 올라가면 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ETF, 인버스는 코덱스,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2000, 코덱스 관련 현재 준대요. 코덱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코덱스 2000은 현재 지수가 올라가면 그 주가가 떨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겠죠. 지수가 내려가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코덱스 2000 같은 현재 지금 ETF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런 쪽을 좀 매수해 두면 현재 코덱스 2000 같은 게 적당히 한 2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종목을 매수해서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 그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어느 정도 그 위험이 해지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덱스 2000 정도가 되고요. 그런 것을 매매하는 것도 상당히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 된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 그 대상 종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테마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알려진 테마는 코미팜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요. 동물의약품과 관련된 종목이죠. 또 CG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해서 코로나가 계속 대유행되고 악화되고 하면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은 주가의 시세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뢰성을 갖기도 상당히 어렵죠. 펀더멘탈에 관련 투자 관점이 아니라 매매 관련 관점으로 그들 종목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 점잖은 일반 개인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입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투자 대상은 되지 않는데 투자 대상도 되고 위험 해지도 되는 그런 종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셀리버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는 현재 자체 양리물질 체내 전달 기술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그것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에 나 있는 국내에서 상당히 인정받아 실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주 9만원대까지 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인 기술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현재 4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폐혈증 치료제인데요. 폐혈증 치료제
ICP-NI라고 하는 폐혈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폐혈증 치료제가 면역 이상 반응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질병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호흡기와 폐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상당히 입증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신약으로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이 될 뿐더러 그와 관련된 소재, 즉 신약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서 부각될 수 있는 또 신뢰할 만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기도 해서 이 종목이 그와 관련된 대안이 될 수 코로나와 관련돼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IT 종목에다가 바이오 중에서 삼성 바이오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또 투자 관점도 되고요. 투자도 되고 위험 관리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셀리버리를 현재 82,000원인데요. 현재 단기 목표 가격을 뭐 10만 원 이상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해 두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 된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린 것이 한 가지는 코덱스 2000을 매수해 두는 방법. 코덱스 2000이 조금 더 떨어져서 21선에 닿는 그 시점에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거 아니면 셀리버리라고 하는 종목, 셀리버리 268600입니다. 268600. 이 종목을 매수해 두는 방법. 지금은 지수 따라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지수가 폭락하는데 이 종목은 안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에 우리 종목도 간단하게 보면서 끝낼까 합니다. 삼성전자 견주하고요.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은 보유해야 되겠죠. 단기로도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삼성물산 뭐 거의 비슷합니다. 또 삼성전기보다 탄력성은 삼성 SDI 조금 더 빠른 것 같죠. 두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현재 삼성전기보다 모멘텀,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바꿀 필요 없지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면 삼성 SDI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자, 삼성바이오도 차근차근 바닥을 현재 U자 형태로 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금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CMO 및 CRO, CDO와 관련된 CDMO 이와 관련 신규 사업과 관련된 모멘텀도 강하고요. 자회사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에 7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9%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결련성은 SAP 반도체보다 좀 못하지만 자체적인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삼성전자도 넷플릭스에 어느 정도 의존할 만큼 넷플릭스의 기술력이 막강하다 하는 관점에서 또 현재 두 가지 악재 지금 자회사 악재나 어떤 기술 투자와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이죠. 금년에도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강할 겁니다. 작년에는 좋았고요. 해서 넷플릭스 지금도 매수일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전고점 36,000원인데요. 넘어서는 순간 4만원대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기대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자, S&P 반도체는 차트상 현재 6,000원대 걸려있는 매물벽이 두터워서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S&P 반도체가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주에 실처럼 내년중에 만원 넘어가는 수준을 보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TSMC와 격돌했을 때 패키징 분야에 현재 장군으로서 삼성전자를 보좌할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 반도체 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테스라 괜찮고요. 현재 테스라나 리노공업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테스라고요. 조금 더 가벼운 측면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현재 기관들,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죠.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테스라가 좀 나은 것 같고요. AD테크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AD테크도 설명드렸었죠. FOMC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할 그런 대상, 거의 뭐 현재로선 독보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ISG도 움직이고요. 동전세미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말이죠. 약간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시간을 갖고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주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탄력성은 다소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서는 현재 유진테크도 있지만 단기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테스가 더 위치가 좋고 또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도 높다는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진공장비 쪽에 LOT 백큐이 있고요. 또 세종장비 쪽에 PSK, 또 현재 지금 레이저 마킹 쪽으로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이 독보적인 종목이라 했고요. 또 현재 지금 SNS텍,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돼서 이 종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죠. 하여간 많은 종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두 종목을 국한시켜서 압축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앞에 얘기했던 삼성 SDI도 있지만 지금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도 상당히 유력하고요. SKC, 일진 머티리얼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PER이나 PBR 개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SKC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에코프로 BM 이거는 양극재 쪽입니다. 양극재이긴 하지만 양극재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이 주 거래업체가 삼성 SDI죠. 삼성 SDI. 따라서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분들은 SDI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SDI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에코프로 BM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면 MC넥스, 반도체보다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MC넥스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돼서 힌지와 관련돼서 힌지, KH 바텍 같은 종목도 유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5G와 관련돼서 다소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V솔루션도 있고요. RFHIC도 있죠. 또 이노바이오리스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소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KMW도 그렇고요. 서진 시스템 다 유력한 종목입니다만은 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IT 관련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상은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인 것으로 또 일부 반도체 장비도 해당이 되고요. 그쪽에 우선 초점 맞춰놓고 봐야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그들 종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쪽 초점 맞춰서 계속 현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